네, 그래서 그 받으셨다는 점검 내역서 네.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 볼게요. 여기 날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22년 5월 네네네. 달에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네.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건 닥터 BMW에서 거고. 네. 그다음 요게 이제 브레이크 서비스의 양쪽 와이퍼 블레이드. 근데 지금 블레이드 상태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기 받은 블레이드를 다 넣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위탁 매입 차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성남시로 도착을 해서 위탁 판매를 맡겨주신 5시리즈의 차량 설명을 듣고 차량을 타고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28i M 에어로 다이나믹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위탁 매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7,000km 밖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위탁 판매를 맡겨주신 분께 방금 차량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탁 매입을 진행한 상태인데 실내외관의 상태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최근까지 정비 받았던 내역서들까지도 모두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타고 복귀를 해서 위탁 판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무사히 성남으로 방문을 해서 위탁 판매 진행을 하게 되었던 5시리즈 차량을 타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탁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던 차량의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출시가 되었던 528i M 에어로 다이나믹에서 스페셜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출시가 되었는데 또 옵션 강화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등급이었습니다. 가솔린이고요. 차량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27,000km 밖에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아끼시면서 주행을 하시다 보니 심지어 겨울에는 염화칼슘 걱정 때문에 겨울에는 운행도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따로 문자로 차량을 운행을 하시면서 관리해 주셨던 항목들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렇듯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엔진오일도 사설 업체가 아닌 정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교체를 하셨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교체를 하셨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아무런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광택 작업도 내지 않았고 실내 클리닝 작업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외부의 상태가 웬만한 상사에서 판매하는 차량들보다 훨씬 더 상품화가 잘 되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손으로 만져보게 되면 아직도 광택이 살아 있었고요. 주기적으로 약품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외부 상태에서 생활 기스들은 있었지만 그 외에 큰 상처들이, 복원해야 될 만한 상처들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썬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필름도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었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이러한 커버를 씌우셔서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눈으로만 보아도 일반 차량들과 달리 관리가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1열이 대략 5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2열 타이어 역시 현재 마모 상태가 40%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주행이 되었습니다. 두 건의 소액인 보험 처리한 내역은 있었지만 이 내역은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교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막 측정을 했을 때에도 전체 외판에서는 도색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의 소액인 내역은 범퍼 쪽에 도색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범퍼는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막 측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철판에 되어 있는 외판은 이런 식으로 도막 측정이 가능하지만 범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도막 측정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보험 처리한 소액인 내역은 범퍼를 도색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를 맡겨주신 분께서 현재 에어컨 필터나 이러한 소모품들도 이미 순정으로 구입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지 않은 항목들이 그대로 보관 중이었었고요. 외부에 그릴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사제품으로 교체를 해 놓으셨는데 그의 순정품들을 현재 그대로 박스에 보관을 하셔서 사용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품들도 그대로 보관 중이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마지막으로 옵션이 강화가 된 모델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외관에서는
사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를 보게 되면 가죽 시트가 옵션이 강화되기 전에는 다코타 가죽이 장착이 되었는데, 이 옵션이 강화가 된 마지막 모델은 메리노 가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리노 가죽은 BMW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에만 장착되는 굉장히 고품질의 가죽 시트인데, 마지막 옵션 강화 모델은 가죽 시트의 색상도 이 짙은 와인색으로 되어 있고 최상위 등급에만 장착되는 메리노 가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시트의 상태도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고요. 방석을 깔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시트에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 천이 아니라 블랙 알칸타라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정 부분의 재질 자체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지막에 옵션 강화가 되었던 모델에만 장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실내 클리닝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비흡연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도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2개의 스마트키가 그대로 보관 중이셨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케이스에 씌워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확실히 국산차에 비교해서는 더 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다소 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탑승을 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 단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역시 메리노 가죽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역시 이때 당시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는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에서 이러한 그릴도 검정색 유광 제품으로 교체를 해 놓으셨는데, 이미 순정품도 트렁크에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엔진룸 안쪽을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엔진룸 안쪽에서도 누유 증상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침수가 된 차량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 차량은 침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석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도어 트림 쪽에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 역시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앉아보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해보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버전들은 이 M 스포츠 핸들도 장착이 되었었는데, M 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7,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의 디자인도 점체가 전부 변경되는 이러한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보행자 추돌 경고 같은 안전 옵션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핸들 역시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M550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하시는 코딩 작업들도 이미 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현재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었었고요.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토 홀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자식 기어봉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사이사이 쪽에도 보통 사용된 흔적들이 잘 남곤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은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썬루프 역시 작동을 시켰을 때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변 배기도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해당 업체에서 장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독일 순정 부품으로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일반 중국산이 아니라 순정 부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장착하는 비용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주고 장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가변 배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작동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배기음을 들려드리게 되면 이렇듯 가변 배기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실 거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배기가 아니라 가변 배기는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썬팅 보증서들도 그대로 보관 중이었었고요. 위탁 판매를 맡겨주신 분께서 정식 서비스 센터에만 방문하셔서 정비들을 받으셨는데 그 내역서들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이신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내역서를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24,900km대에 센터에 방문을 해서 기본적인 점검을 받으셨고요. 그때 당시 69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900km대에 소모품을 교체하셨던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행거리는 26,000km대인데 이때 당시에도 기본적인 점검과 와이퍼, 브레이크액 같은 서비스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 주행거리가 26,700km대에 이때 날짜가 22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센터에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진단을 받으셨던 이러한 내역서들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27,000km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K카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셨었고요. 21,000km대 구입을 하셔서 현재 27,000km대까지 정식 서비스 센터에만 방문을 하셔서 이렇듯 정비를 받으신 내역서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듣고 서류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확실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던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부 상태에서도 오일들이 누유되고 특별히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이러한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하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위탁 판매를 진행하게 된 5시리즈의 판매 가격은 3,55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급 차량들로 분류가 되는 4만 km 이하의 차량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사고차를 제외하고선 3,550에서 3,000 후반선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내용들 중에서 관리 상태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차를 제외한 최저 가격보다 주행거리가 더 짧은 차량이고요. 이러한 정비도 꾸준하게 받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